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파트에 살지도 못했을 거야. 나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뭐. 너 사업 시작하고도 아직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게 너 혼자 이룬 거라고 할 수 있어? 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내 돈, 그리고 우리 엄마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솔직히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나한테는 아니더라도 엄마한테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깟 푼 돈. 내가 더러워서 주고 만다. 돈 보탠 게 다야? 이걸 이렇게까지 키운 사람이 누군데? 개나 소나 다니는 대기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세를 떨어? 내 한 달마다 받는 월급. 나 그거 하루만 해도 벌 수 있거든? 내가 받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게 가능할 것 같니? 이런 데서 살게 해준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나 하지. 어디서 내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내 따위가 감히 조언을 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그냥 입이나 닫고 있어. 설치지 말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황영순 여사님은 교사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6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작은 어촌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언제나 청량한 바다 내음과 함께였습니다. 아침이면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마을을 부드럽게 비추었고, 저녁이면 바다로 지는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아버지가 쓰시는 낚시 도구들과 그물이 정리되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어머니가 늘 바다에서 잡아온 생선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일찍 바다로 나가셨고, 황 여사님은 초등학생 때부터 종종 그물을 손질하거나 물고기를 손질하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아침이면 집안은 아버지의 부지런한 발걸음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영순아, 일어나렴. 아버지 나가신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그물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바다에 나가세요? 그럼 오늘은 조기 잡는 날이야. 날씨도 좋고 바다도 잔잔하니 좋은 하루가 될 거다. 아버지가 바다로 나가신 후 황 여사님은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선을 손질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영순아, 오늘 저녁엔 뭐 먹고 싶니? 저는 아버지께서 잡아 오신 생선으로 만든 생선구이가 좋아요. 특히 조기구이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은 조기구이로 하자. 학교에서 돌아온 황 여사님은 마을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나가 놀았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대부분 어부의 자식들이었고, 그들은 바다와 친숙했습니다. 아이들은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으며 놀았고, 아버지가 일을 쉬시는 날에는 작은 배를 타고 근처 섬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황 여사님은 마을 아이들 모두와 친했지만 그녀에게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웃에 사는 동갑내기 친구 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황 여사님의 가족은 윤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황 여사님 그리고 남동생과 함께였습니다. 황 여사님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고 윤희는 외동이었습니다. 그녀가 윤희와 처음 친해진 것도 늘 조용하고 외로워 보이는 윤희에게 먼저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네 집은 황 여사님네 집에서 몇 걸음만 걸어가면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도착하니 윤희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식탁에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기구이, 새우찜, 해산물 부침개 등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주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고, 황 여사님과 윤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른들은 바다에서의 일과 그날의 수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덜어주셨고 서로의 요리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다 먹은 뒤에도 어른들은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밥을 먹자마자 배가 부른지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고 황 여사님과 친구 윤희는 해변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바람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순아, 너도 나중에 어부가 될 거야? 글쎄, 엄마한테 배워서 생선 손질이나 조금 할 줄 아는 건데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것은 나도 모르겠다. 힘도 세야 하잖아. 배 타고 고기 잡는 어부 말고 나는 이왕 하려면 해녀가 멋있는 것 같은데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잖아. 그치, 너나 나나 이 해변을 우리 앞마당처럼 생각하고 자랐는데 평생 바다 가까이 살고 싶다. 윤희와 황영순 여사님은 해변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근데 우리 할머니가 진짜 나보고 큰 인물 될 거라고 했거든. 큰 인물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한대. 그럼 언젠가 여기를 떠나야 하는 거 아냐? 아직 먼 일이지만 그냥 물어봤어. 나중에 도시로 가게 되거든. 우리는 꼭 같이 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 윤희, 너 가는 곳에 나도 간다. 바늘과 실이 항상 함께인데 너랑 나는 그런 사이잖아. 맞지?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때는 14살 중학교 1학년 소녀였을 때입니다. 그 순간 황 여사님과 윤희는 서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면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황 여사님은 바다 근처에서 나고 자라 늘 바다를 보고 자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넓은 바다는 그녀와 윤희를 품어주면서도 도전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촌 마을에서의 삶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정이 있었습니다. 황 여사님의 부모님은 평생 바다 가까이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셨지만 뚜렷하고 바른 가치관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황 여사님은 부모님으로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영순아,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해.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럼 다른 사람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못 속이는 거거든. 나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값진 거야. 황 여사님은 바다와 함께한 기억들 속에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기억에는 가족과 단짝 친구인 윤희가 함께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황 여사님은 여전히 어촌 마을에서 살며 학교에 다녔고 윤희와는 서로의 공부를 도우며 항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며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집에서 문제집을 풀며 서로의 질문에 답해 주곤 했습니다. 황 여사님과 윤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함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학력고사 세대였고 선지원 후시험의 제도에 따라 단 하나의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윤희와 황 여사님은 전공은 달랐지만 같은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꼭 함께 대학에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제를 풀고 점수를 확인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그 1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 대학 근처의 방을 잡았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든든하게 밥을 먹고 숙소로 돌아와 요약 노트와 오답 노트를 한 번씩 점검한 뒤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날 아침 황 여사님과 윤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도와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황 여사님과 윤희는 함께 성적표를 확인했습니다. 둘 다 서울에 지원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황 여사님과 윤희는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짝으로 지내며 공부할 때도 서로 도우며 함께했던 그들은 같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부모님들은 잔치를 열듯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그들의 합격을 축하해 주셨고, 황 여사님과 윤희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방을 얻어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환경은 두 사람에게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게 된 곳은 방 하나와 거실, 부엌이 작게 있는 집이었습니다. 부엌에는 작은 식탁이 있었고 방 한쪽에는 이부자리 2개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바쁜 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그 풍경은 어촌 마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자 황 여사님과 윤희는 각자의 전공에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황 여사님은 교육학을 전공했고 윤희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학교로 향했고 강의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황 여사님과 윤희는 서로의 학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취 생활을 하며 학업에 열중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황 여사님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그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황 여사님은 교사가 되었고 교사로 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대학에서 만난 대학 동기였던 남편과 결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윤희는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도 황 여사님과 윤희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생활은 달라졌지만 그녀는 윤희와 언제까지나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황 여사님의 아들이 태어날 즈음 윤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윤희와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가끔 국제 전화를 했지만 그마저도 너무 비싸서 오래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공부를 마친 뒤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작은 어촌 마을에서 윤희에게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할머니의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 같아 황 여사님은 신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서로를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황 여사님은 윤희가 어디서든 능력을 발휘하며 잘 지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 역시 꿈이었던 교사가 되었고 교직 생활은 황 여사님에게 잘 맞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서는 하루하루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황 여사님의 아들이 11살이 되었을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출근길에 올랐고 황 여사님도 학교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많다고 했지? 힘들겠지만 잘 다녀와요. 회의도 있고 거래처도 다녀와야 하네. 바쁘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자. 당신도 수업 잘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그러나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타고 있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황 여사님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리가 없어. 어린 아들 동수는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집에 와? 동수야,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동수는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황 여사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동수를 위해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내야 했습니다. 동수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해.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말이야.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미국에 있던 윤희가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황 여사님은 그동안 윤희에게 소식을 전했지만 윤희는 일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 오랜만에 한국에 온 윤희는 곧장 황 여사님과 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영순아, 괜찮아? 우리 정말 오랜만이지.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내 걱정을 많이 했어. 내가 빨리 들어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윤희야. 지금 이렇게 너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 같아. 사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지만 동수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영순아,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넌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뭐든 도와줄게. 윤희는 2주 동안 황 여사님 집에서 머물며 그녀와 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윤희는 만날 사람도 있고 여러 곳을 다니고 싶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황 여사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끝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공부했던 윤희는 아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동수야, 너희 아버지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동수, 너와 너희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동수, 내가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이모는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이모. 저도 아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윤희와 함께 지내는 동안 동수는 윤희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2주가 금방 지나가고 윤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서로 건강히 잘 지내자고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황 여사님과 아들 동수는 서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황 여사님은 교사로서 일을 계속하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동수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성격도 많이 밝아졌고 황 여사님은 그것이 무엇보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동수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 후 군대에 다녀온 뒤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취업했다고 소식을 알린 날, 황 여사님은 12살 때 아빠를 잃고 위기소침해 있던 아들이 이렇게 자라기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 여사님은 그때까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감이 되어 행정일을 담당하게 되었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슬펐지만 정년퇴직까지 잘 마치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 지 4년 차, 나이 30이 되었을 때 동수는 황 여사님에게 한 여자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연애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해요. 엄마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어떻게 만나게 된 건데? 엄마는 왜 연애하는지도 몰랐어. 예전에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당차고 긍정적인 여자예요.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우리 동수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됐니? 참, 세월이 빠르다. 엄마, 정년퇴직 몇 년 안 남았잖아요. 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저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결혼하고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정말 학교랑 저밖에 모르고 사셨는데 퇴직하고 엄마도 엄마 인생 누리면서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든든하다, 우리 아들. 엄마한테 소개시켜 준다는 아가씨 이름이 뭐야? 언제쯤 어디서 만나면 좋겠니? 이름은 박은주인데요. 엄마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집으로 오는 것도 괜찮고 밖에서 만나도 되고요. 그럼 집에서 보자고 할까? 그 아가씨 음식 뭐 좋아하는지 물어볼래? 엄마가 솜씨 발휘해 볼게. 알겠어요. 물어볼게요. 엄마가 하는 음식은 다 맛있지 뭐. 고마워요, 엄마. 아들이 결혼할 여자 은주를 처음 만나기로 한 날, 황 여사님은 어촌 마을에서 자라면서 익숙해진 해산물 요리를 중심으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다행히도 은주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황 여사님은 싱싱한 조개와 바지락을 깨끗이 씻어 마늘, 대파, 청주를 넣어 향긋하게 찐 바지락찜과 신선한 문어를 삶아 초고추장과 함께 곁들인 문어 숙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어릴 때 자주 해 먹었던 해산물 전도 만들었는데 부드러운 해산물과 다양한 야채를 밀가루와 계란 반죽에 버무려 바삭하게 부쳐냈습니다. 하지만 황 여사님이 가장공을 들인 것은 갈치조림이었습니다. 두툼한 갈치를 고춧가루, 간장, 마늘, 생강 등으로 양념해 조린 요리로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리는 황 여사님이 어머니에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요리를 준비했고 점심시간이 되어 아들과 은주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상냥하면서도 밝은 목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목소리보다 은주의 얼굴을 보고 황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랑한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상당히 눈에 띄는 미인이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만난 시점에 결혼한다고 해서 짧게 만난 것 아닌가 했었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미인이라서 아들이 반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은주 씨 만나서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죠? 식탁에는 황 여사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해산물 요리가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음식을 보고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은주 씨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준비해봤어요. 황영순 여사님은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밝고 활발한 성격답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동수 씨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늘 만나 뵈니 왜 그렇게 자랑했는지 알 것 같아요. 동수가 그렇게 말했나요? 고맙네요. 은주 씨도 참 성격이 밝은 것 같네요. 그날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 여사님과 아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동수야, 은주 씨와는 어떻게 지냈니?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뭐야? 엄마, 은주와는 연애하는 동안 다툰 적이 없어요. 남자에게 기대려 하지 않고 독립적인 성격이거든요. 스스로 하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다. 옳다.
그러다 그런 것들을 똑부러지게 말하고 예의도 잘 지키고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껏 만난 다른 여자들과 달랐고 저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동수야. 내가 좋다고 하니 엄마도 응원할게. 결혼 축하해. 사실 예비 며느리는 미인이라는 말이 손색 없을 정도로 예쁜 외모와 밝고 당찬 성격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황 여사님은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그녀는 아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수는 성실하고 묵묵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내색하지 않고 담담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너무 오래 고민하고 속을 끓이는 면이 있어서 엄마로서 걱정스럽고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은주와는 너무나 다른 성격이라 둘이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반대 성격이라 더 잘 맞는다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결심한 아들이었기에 황 여사님은 지지를 해 주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중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 어른과 사돈 댁은 며느리와 달리 수더분하고 조용한 분들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날씨는 참 화창했고, 결혼식장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행복한 얼굴로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동수는 몸에 딱 맞는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은주는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축복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황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수야, 은주야. 너희 두 사람 정말 축하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황 여사님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 입장에서 병원까지 가는 게 그럴까 싶어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행복이가 태어났어요. 은주는 괜찮니? 아유, 며느리가 고생이 많았구나. 정말 축하해. 엄마도 얼른 손자를 보고 싶어. 며칠 뒤 황 여사님은 병원으로 갔고 손자를 처음 안아본 순간 그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느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며 다시 한번 삶의 행복이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의 태명은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아,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한다. 행복이라는 태명을 가진 손자에게는 민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민호는 잘 먹고 잘 자라며 하루하루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손자가 3살이 되었을 때 황 여사님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교사로 일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은퇴를 한 황 여사님은 그동안의 모든 순간이 그저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을 기념해 아들과 며느리가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레스토랑은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곳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나보다 학생들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질투도 했었는데, 진짜 나 어릴 때요.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단에 서셨고, 이렇게 퇴직으로 긴 교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정말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머니, 너무 축하드려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어요. 이제 행복한 자유 시간을 보내세요. 고맙다. 동수야, 은주야, 너희 덕분에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잘 지내자.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고,
황 여사님은 손자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손자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자에게 집중하며 육아에 전념했지만 황 여사님이 퇴직한 이후에는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싶다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주말에 손자를 데리고 황 여사님을 보러 오곤 했지만 퇴직 후에는 평일에도 손자를 봐주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전망이 좋아 보여서요. 그래. 어떤 사업인데? 온라인 스타트업이에요. 동수 씨도 전망이 좋다고 했어요. 황 여사님은 처음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아무나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교사로 일하고 연금을 받는 황 여사님에게는 안정감이 중요했으나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아들도 며느리가 준비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봤고 전망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그리 결심을 했고 며느리가 도움을 청했기에 아들이 모아두었던 돈과 황 여사님의 퇴직금 일부를 은주의 사업에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큰 힘이 돼요. 그래. 이왕 시작한 거 잘해봐. 나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아들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작한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그녀는 패션과 뷰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사업 초기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상품을 업데이트하고 고객 문의에 응대하며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면 손자를 맡기러 황 여사님에게 왔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도 새벽까지 일했어요. 정말 힘들지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아유, 그래. 내가 고생이 많구나.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 잘 될 거야.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의 옷, 유니크한 디자인의 액세서리, 인기 있는 뷰티 제품 등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패션 잡지와 트렌드를 연구하며 어떤 상품이 인기를 끌지 예측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할 것 같아. 이 드레스를 메인 상품으로 밀어보는 게 어때? 좋은 생각이야. 내가 거래처와 연락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할게. 아들은 며느리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이템 선정에도 참여했고 거래처와 연락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인기 있는 아이템을 빠르게 대량으로 들여오고 가격 협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황영순 여사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잘 되어 기뻤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 거래처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 이번에 우리가 주문한 제품도 품질이 좋아. 정말 다행이네. 이번 시즌은 이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해. 이렇게 두 사람은 협력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3년 차부터 갑자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이 효과를 보았고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쇼핑몰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이 또 최고 기록을 경신했어. 정말 대단해. 정말 우리가 드디어 해냈구나. 사업이 잘 되면서 며느리는 거의 손자를 돌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황 여사님이 손자의 어린이집 등원부터 집에서 돌보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사업 초기 비용은 황 여사님의 퇴직금으로 도왔지만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황 여사님에게는 손자를 봐주는 약간의 용돈만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아이를 많이 돌보지 못해서요. 괜찮아. 너희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아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아. 아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점점 성장하면서 아들 부부는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 집 정말 멋지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야. 앞으로도 잘해보자. 처음엔 며느리가 믿업지 않았지만 사업을 성공시키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황 여사님의 마음이 흡족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당차고 당돌한 성격이 사업에서 성공을 이끌어냈고 그녀가 그 일에 열정을 보여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황 여사님은 며느리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멋지게 사업을 성공시키다니.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아들 부부가 이사한 아파트는 황 여사님이 사는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 무렵에는 아들 부부에게 데려다 줘야 했기 때문에 멀지 않은 거리가 좋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쪼개며 며느리의 사업을 돕고 있었지만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황 여사님이 아들에게 회사는 그만두어도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날은 모르는 거고 제가 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도 있고요. 회사에 불만도 없으니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고 싶어요. 너무 시간을 쪼개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묵묵히 해내는 아들이었기에 황 여사님은 그저 응원하며 잘 챙겨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 여사님은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가방을 두고 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황 여사님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따귀를 맞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바락바락 기어올라? 니네 엄마 있다고 위아래도 모르네.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황 여사님 뒤에서 따라 들어오는 한 여자를 보고 며느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친구가 황 여사님을 따라 들어오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그 친구를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황 여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를 어떻게 아는지 궁금했는데 제 오래된 친구 윤희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왜 내 남편 뺨을 때리는 거야? 위아래를 모른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설명하지 못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근데 고모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나랑 약속한 것도 아닌데. 박은주 씨, 내가 누차 설명하고 경고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행동하셨잖아요. 나한테 모든 증거 있는 거 알죠? 나 오늘 그거 해결하러 왔어요. 아참, 여기로 어떻게 왔느냐고요? 박은주 씨의 시어머니 황영순 씨가 내 오랜 친구예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닌 절친한 친구거든요. 뭐라고요? 그제야 며느리는 기겁을 하고 울며 황 여사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이 고문이랑 아는 사이인 줄 몰랐어요. 근데요, 저 진짜 그냥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잘 살자고 한 거라고요. 고모님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황 여사님의 오랜 친구 윤희는 얼마 전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여러 신생 기업에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윤희는 사업 규모가 커진 며느리가 소개로 알게 되어 자문을 구하려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황 여사님에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운영하던 쇼핑몰을 더 큰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매각을 위해 사업 성과를 부풀렸습니다. 매출을 과대하게 보고하고 허위 고객 리뷰를 작성해 회사를
더 가치 있게 보이게 꾸몄습니다. 또한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황 여사님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성공한 이유가 며느리의 정직하지 않은 방법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윤희는 며느리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짜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윤희는 회사 매각을 진행하려다 며느리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먼 며느리는 막무가내로 매각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최은희 고모님, 이건 우리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해요. 이거 성공시키려고 제가 비싼 돈 주고 고모님을 고용한 거잖아요. 그냥 제 말대로 해요. 이런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매각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윤희는 진심으로 며느리에게 조언했지만 며느리는 고문으로 고용한 윤희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희가 이 사실을 알기 이전에 아들이 먼저 며느리가 꾸민 일을 알아챘습니다. 아들은 꼼꼼하게 회사 관련 자료를 살펴보다가 며느리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며느리에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들을 그저 방해꾼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아파트에 살지도 못했을 거야. 나한테 빌붙어서 사는 주제에 뭐. 너 사업 시작하고도 아직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게 너 혼자 이룬 거라고 할 수 있어? 너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내 돈, 그리고 우리 엄마 돈으로 시작한 거잖아. 솔직히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 나한테는 아니더라도 엄마한테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깟 푼 돈, 내가 더러워서 주고 만다. 돈 보탠 게 다야? 이걸 이렇게까지 키운 사람이 누군데? 개나 소나 다니는 대기업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유세를 떨어? 내 한 달마다 받는 월급, 나 그거 하루만 해도 벌 수 있거든. 내가 받는 쥐꼬리만 한 돈으로 이런 아파트에서 사는 게 가능할 것 같니? 이런 데서 살게 해준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야지.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나 하지. 어디서 내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내 따위가 감히 조언을 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그냥 입이나 닫고 있어. 설치지 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아들은 황 여사님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아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쫙쫙 다 갈라져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의 엄마인지라 어떻게든 갈등을 수습하고 며느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보려 했습니다. 회사 고문으로서 매각을 진행하려던 윤희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며느리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었고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황 여사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윤희도 처음에는 황 여사님과 며느리의 관계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잠깐 자문 역할로 고문 일을 하다가 매각이 성공하면 프로젝트를 잘 마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윤희는 아들을 보자마자 그가 어린 시절에 알던 황 여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이미 며느리가 저지르는 불법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희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순아, 내 며느리가 저지른 불법 행위가 너무 심각해. 이 상태로 매각을 진행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내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동수도 이 사실을 알고 말리려고 했지만 내 며느리는 동수의 말을 듣지 않았어. 황 여사님은 멍한 상태로 윤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우리 아들까지 무시하고 하대했다니요. 며느리는 잘못을 인정하고 빌었지만 황 여사님은 평생 지켜온 정직함을
바탕으로 며느리의 불법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윤희와 아들 그리고 황 여사님은 상의 끝에 회사 매각을 중단하고 며느리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일을 눈감아 줄 수 없어. 매각을 중단하고 내가 저지른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짜 저 망해요. 큰일 난다고요. 황 여사님은 윤희의 도움을 받아 며느리를 고발했고 그 결과 며느리가 운영하던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 여사님은 며느리가 그동안 사치를 부리며 가족들 몰래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가의 명품을 사고 엄청난 돈을 써왔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괜찮았지만 회사가 문을 닫자 며느리는 더 이상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며느리가 적당한 처벌을 받게 되면 다시 며느리를 품어주려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데 이런 문제를 몰랐던 것에는 자기 책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저지른 일들과 거짓말로 돈을 빼돌리고 사치를 부린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을 접게 되었고 결국 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처벌을 받고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혼 후 양육권은 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동수야, 힘들겠지만 내가 옳은 결정을 했어. 무엇이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너한테는 사랑하는 아들 민우도 있고 또 엄마도 있잖아. 아들은 회사를 그만둔 뒤 그동안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얻은 경험과 주요 거래처를 기반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영 초기부터 윤희의 자문을 받아 더욱 철저하게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사업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수야, 내가 정직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을 해서 정말 기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아들이 새로 시작한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성공적인 경영을 이어나갔습니다. 황 여사님은 아들이 다시 일어서고 민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된 어느 날, 윤희는 황 여사님의 아들에게 한 여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윤희가 미국에서 지낼 때 알게 된 사람으로 아들과 나이가 같은 또래였습니다. 동수야, 내가 아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내가 오래 알던 지인의 딸인데 동수 너와 나이가 같아. 마음씨 참 착하고 괜찮은 여자야. 아들은 고민했지만 윤희를 믿고 소개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가 소개해준 여자는 말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엄마, 고모님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내 아들 민우랑 같이 만났는데 민우가 아주 좋아해요. 슬프게도 민우가 어릴 때 애 엄마가 사업한다고 바빠서 애랑 보낸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민우가 제 엄마를 잘 찾지도 않네요. 오히려 선희 씨를 잘 따르는 것 같아요. 민우가 잘 따른다니 다행이구나. 엄마는 그저 내가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야. 엄마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야. 아들은 재혼을 했고 손자는 새엄마를 아주 잘 따랐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하게 되었고 그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황 여사님은 그 모든 것이 윤희가 고문으로서 올바른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수야, 이번 프로젝트도 정말 잘 진행되고 있어.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오늘날 황 여사님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새롭게 이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람이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 그리고 오랜 친구 윤희와 함께 겪었던 많은 일들을 떠올리며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황영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모두 극복해 낸 것 같아 기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